요즘은 빼마라고 불린다고? 빼마가 뭐야? 빼마? 빼마가 뭐예요? 맞춰보자. 빼짝 마른 놈. 아,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살을 또 빼마. 약간 다짐. 그치 다짐.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괜찮은데. 이거 어려운. 아,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 빼도 박도 못한 마흔? 아, 맞아요. 마흔. 빼도 박니까. 예, 작년에 한국 나이로 많이 됐는데 또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근데 저도 변명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괜히 만으로는 아직 39입니다 이렇게 꼭 뭐 마흔인 게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뭐 구차하게 그렇게 변명을 하냐 마흔인 게 뭐 어때서 아니 어때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있었는데 노래하시는 거예요? 아까 노래하는 거 했잖아. 지금 아니 마흔 돼 보니까 어때요? 저는 생각보다 좀 기분이 좀 괜찮아요. 근데 마흔 되면 앞자리 바뀌면 달라? 막 충격 먹는 후배들 많이 봤어 나는. 아니, 근데 저는 나이 먹는 걸 슬프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이번에 40번째 생일 때는 오히려 약간 20살 됐을 때랑 기분이 좀 비슷했던 게 이제 사람이 20살 되면 대박 나 어른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의미로 막상 40이 되니까 대박 나 어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신기하다. 남자 마흔이 뭔가 완성돼가는 느낌이 딱 있거든 또. 뭔가 나와는 다른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분들은 되게 어른인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나? 또 마흔을 맞이해서 또 실천 중인 게 하나 있다고. 빼박 40을 맞아가지고 이제 제가 늘 굉장히 애주가로 살아왔는데 좋아해. 이거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아예 끊은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마시는 양을 좀 줄이려고 1월 1일부터 이제 66일을 딱 설정을 해가지고 분주를 해서 그러니까 어제가 66일째였거든요. 그래서 왜 66? 왜 66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스윙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책에 그런 게 있대요. 어떤 하나의 행동을 66일 동안 반복을 하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진다. 야, 그 얘기를 듣고 괜찮은 말이네. 저는 마시는 게 기본값이었던 사람이었는데 66일을 안 마시면 안 마시는 게 기본값이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건 이제 오늘부터 알아봐야죠. 이제. 오늘 혹시 뭐 약속 잡은 거 있어요? 오늘 잡았죠. 한잔 해야죠. 오늘 끝나서. 에이 뭐야 습관이 안 되네. 근데 양은 모르겠어요. 줄어들었지. 양은.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신은 없는데. 예. 제가 한 6개월을 금주한 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은 저는 없는데. 저는 6개월은 신기록이거든요. 이거. 네, 6개월 딱 금주를 하고 처음에 딱 소주 잔을 딱 봤는데 못 마시겠더라고. 근데 안 마셨어 그래서? 딱 했는데 얘가 그날 그것만 기억한다잖아. 이거 쭉 들어오고 그리고 인사불성. 6개월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 진짜. 이 맛있는 걸.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힘을 좀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싶은 거지. 네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효자곡 순위가 매 이제 음반이 나올 때마다 순위가 바뀌는데 지금 요번에 나온 앨범이 4년 만에 나온 거라고요? 부럽지 않아? 한 3년 반 정도? 3년 반. 네네네. 솔로로 되고 처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너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딱 10년 동안 그 장기하 얼굴들이라는 밴드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2018년도에 했는데 이제 밴드로 음악을 한다는 게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밴드로 한다. 밴드를 해체하고 나서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드럼부터 깔고 베이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버리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고 근데 뭐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럽지가 않아죠 타이틀 정확하게. 네, 부럽지가 않어. 안어. 네. 안어. 네, 부럽지가 않은데. 만든 이유가 있어요. 딱 이 노래를. 누가 엄청 자랑했구나 옆에서. 아 그럼 약간 비슷한데. 동창회 갔다 왔어요? 동창회는 아닌데. 동창회는 그거 알바지 아닌데. 끼고 왔던가요? 아무튼 제 힙합 음악을 몇 개를 저도 이제 좋아하는 음악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몇 개 듣는데 힙합을 보면 좀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플렉스라고 해서 돈이 스웩이라고. 많고 내가 랩을 잘한다, 내가 성공했다 이런. 근데 그것도 그 문화니까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자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은 뭔가? 돈 자랑. 그러니까 돈 자랑일 것 같기도 한데 돈 자랑도 이기는 그런 게 없을까? 그게 네가 자랑하는 거를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를 자랑하면 그걸 이기는 팬은 없다. 아, 이거 철학적이네. 네가 돈이 많건 잘 나가건 나는 그게 부럽지가 않아. 그러면 김 빠지지 사실. 부럽지 상대가. 않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적이 형이나 재영이 형이나 희열이 형이 노래 딱 냈는데 빌보드 1위를 했어. 네.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 같은데? 아까 그 얘기였어? 그래. 아까 그 얘기하는 거야? 아, 되게 마흔을 받아들인다 그러고 흰머리 염색하고. 모습이 많네요 오늘 보니까. 일관성이 있네요. 그렇게 보면 제 성격에. 쿡쿡 찌르니까 허점이 많이 나오네. 저도 많이도 안 찔러 소리가 2번 정도 찔렀잖아요. 쉽게 나오죠. 적이 형이 멤버니까 대박 그래도. 웃었다 그러던데. 네. 적이 이적 형이- 씨가? 이적 씨? 네. 네, 저기 형한테도 이제 미리 들려드렸는데 그 부럽지가 않아 그 노래를 듣고 이제 깔깔깔 웃으셨고 그 웃음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건 합격 도장이에요. 그건. 아. 그거는 이제 좀 세계 다르네. 맨 처음에 이제 2집 나오기 전에 제가 뭐 그렇고 그런 사이 뭐 TV를 봤네 뭐 이런 거를 미리 들려드렸을 때 그런 반응을 아. 해줬거든요. 왜냐면 1집을 잘 낸 후배가 2집도 잘 내길 바라는데 다행이라는 그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밴드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내는데 이제 안도의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이네, 인정. 어찌 보면. 아니 근데 그 요새 국힙 원탑이라고 불리는 거는 뭐예요? 그게 뭐 래퍼분들께 하는 얘긴데. 그치. 아니 그러니까는 되게 이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일종의 랩이긴 하니까 왜냐면 이게 멜로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이제 플로우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나레이션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박자는 있는 네. 거니까 제 나름의 랩이긴 하니까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재밌게 들으신 분들이 이제 농담으로 국힙 원탑이다. 이번 앨범의 반응 중에 이게 무슨 말이야? 용납 못하겠다. 아니,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참 뭐 음악 잘 들었다는 말씀이 많아서 기분이 좋은 가운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악플인데 지금 제가 좀 뿌듯했던 게 이거는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래는 아니다. 이건 나는 뭐 이거는 나는 인정 못해. 약간 노래라고 이렇게.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진지하게 쓰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거를 보고 뿌듯해 하시지 근데? 약간 뿌듯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 노래가 놀랐냐 이러지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건 성공이다. 논쟁적인 노래를 만들었구나. 그 장르의 경계에 있는 그런 걸 만들었나 내가? 나 왜 이 이런 노래라고 생각이 용납 못하겠다. 근데 노래도 진짜 특이한데 그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까만색 배경에. 그 혼자 이렇게 약간 춤인데 이게 춤인지 행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약간 박자를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누님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 말씀하실 때 첫머리를 춤인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춤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또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춤인 게 아닌지.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리고 심지어 그 부럽지가 않아를 듣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 그럼 다른 뮤직비디오 현장에 원래는 자기 노래를 이렇게 뭐 싱크를 하거나 그냥 리듬을 익혀야 되니까 틀어놓잖아요. 네. 그냥 제가 즐겨 듣는 다른 노래 틀어놓고. 그럼 무브먼트를 하신 거예요, 그냥 무브먼트. 네. 그러면 의도한 게 어떤 거예요? 그 의도는 이제 부럽지가 않아라는
그 가사지만은 사실은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평소에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땅을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땅이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화면 소스를 편집을 할 때 눈을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제 눈이 같은 점에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보고 있어요? 예, 나머지 몸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부럽지 않다라고 해서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되게 내 시선은 부러움의 내가 대상에 부러워하는 이렇게- 어떤 대상을 꽂혀 있는 거지. 예, 맞아요. 이 얘기를 처음에 이해한 사람은 은희 누나밖에 없어. 그래도 한 분씩은 이해를 하시니까 어려웠어. 그래도, 어려웠어. 근데 다행이네요. 설핏 들으면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우리가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서 여기서 듣고 라이브로 한번 그래. 용납할 진짜?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거. 나온다 이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고 있는 줄?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죄송해요. 예,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죄송해요. 예, 난 괜찮아. 왜냐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 노래야. 지금. 시작한 거야. 어?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예, 난 괜찮아. 왜냐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주사 아니야? 주사. 야 막걸리 한잔 해볼래? 지가 않아. 생기도 부럽지. 야 그럼 뭐라고 혼자 이러냐? 야 막걸리 막걸리 한잔 해. 막걸리 한잔. 되게 어떤 그 TMI 듣는 느낌이 있어. 아니 오빠 항상 직장 상사한테 TMI. 아 내가 봤을 때는 막걸리 하다가 야 아니, 명복을. 난 전화하는 줄 알았어. 야 임마 막걸리 마셔. 난 어디다 전화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근데 솔직하면 나 이거 약간 그런 거 용납 있잖아. 못하겠는데. 야 옆 테이블 아저씨 계속 했던 얘기 또 해. 다들 부러워하는데 혼자서 술 취해가지고 너 부럽지가 않아 임마. 부럽지가 않아. 와, 근데 이게 라이브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영어 끝났나? 66일 만에 술 먹고 바로 이게 부르기 좋은 노래다 이거 지금. 근데 노래 너무 재밌다. 참 센세이션하다는 느낌이 딱 있네. 근데 이번 앨범에 그 은희 언니한테 딱 맞는 노래가 또 있어요. 아 그래? 네, 좀 나를 기가 위한 막힌 고백송인가? 제목이 뭐냐면 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내 노래다. 나 봤어? 아 이거 가사 내용 너무 궁금하다. 아니, 와 진짜 성훈이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이 곡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성격상 저 자신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 평소에. 뭐 평소에 쓸데없는 행동이나 쓸데없는 소리나 이런 걸 안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커가지고 뭐 그런 충동이 들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이게 아까 그분이다. 나 배워야 되겠다. 주사 심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본인 나타는 얘기예요. 네. 장기야 3부작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결국 자기한테 하는 얘기? 다 저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스스로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익숙한데 이제 이거 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 노래를 들었어. 네.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근데 가사가 이것뿐이야. 맞아요. 계속 이거야말로 주사야. 아 진짜? 계속 그 말만 이 말만. 아 진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이거 쭉이야. 이거 3차 갔을 때야 그러니까. 심지어 노래가 몇 분인 줄 알아요? 6분이야. 진짜? 6분 동안 이 얘기만 해.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 하고 그래요. 이거만 계속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아니 4번 하고 이제 간주 한참 나왔다가 아 그거네. 다시 또 그러니까 이질만 하면 나오고. 이번 앨범은 장기야 주사 메들리인데 이게 몇 번째 곡이에요? 이게? 약간 얼큰하게 취했을 때, 더 취했을 때, 완전 망치됐을 때 이게 시리즈로. 네 번째 곡이니까 4차 갔을 때. 이거 4차 갔을 때는. 4차 갔을 때 이게 이거 나오는 혹시 거야. 라이브 됩니까? 짧게 저희가. 좀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예. 이거는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한 줄.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또 계속 다른 가사. 또 계속 다른 가사.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너 개그맨이지? 너 솔직히 얘기해봐. 아, 개인적으로 맥기야. 개가수들이 승자를 줘야지. 개그맨 아니야? 아, 솔직히 개가수들. 왜 개그맨이야? 개가수들, 승자를 줘야지.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못 이 잡아. 톤이 재밌네. 이 톤으로 계속 똑같이. 저렇게 6분을 한다니까. 아 그리고 심지어 아. 노래가 1분 듣기가 안 돼. 왜? 노래가 안 나와. 1분 안에. 안 나와. 아니, 전주가 1분을 넘어가니까 전주가 한 2분 아, 이 목소리 가까이 돼. 들으려면 1분 넘어야 돼. 1분 넘어야 돼. 대박이다. 아, 어찌됐건 지금 장기하 씨가 나와서 아주 센세이셔널을 일으키고 있어, 지금. 재밌다. 근데 우리 그때 책 프로에도 나왔지만 워낙에 또 책도 많이 읽고 네. 아시는 게 또 많아서 오늘 문제만큼은 굉장히 잘 맞출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저기 있는데. 절반은 채워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적 씨 장기하 그때 왔는데. 이적 씨 오셔가지고 7문제 맞춘 거 같어요. 오. 10개 중에. 같은 또 S라인이니까 네. 또. 과 후배인데. 근데 사회학과. 네, 맞아요. 근데 저기 형은 진짜 아는 게 많은 형이고. 아, 근데 저는 좀 분야에 따라서 좀 어떤 분야가 나오냐에 따라 좀. 한번 풀어봅시다. 네. 그래요. 옥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맞힐 때마다 10만 원씩 10문제를 모두 맞힌다면 100만 원의 상금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답 도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획득한 상금은 매주 적립 연말에 정산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1996년 발매 2달 만에 8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한 이소라 씨의 이별 명곡 기억해줘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소라 씨는 이 노래가 발매되기 전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이 곡을 처음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이런 부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명곡이 탄생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아 이거는 이건 우리가 알 법한 얘기인데 왠지 들었을 법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문제에 나왔다는 건 뭔가 이렇게 상황이 비틀어진 거거든. 오히려 역전되든지 재밌거나 그치. 이러니까 문제가 났겠지. 청자의 되게 전화- 예리한 척 하시네. 오빠 그런 거 아니겠어? 친분 없어? 전화 찬스 있는데 우리. 친분은 없어. 아니, 이소라 씨. 그래? 가수로서 경훈이는 어때? 어떤 부탁을 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시대가 또 96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들었다고 이게 막 여기저기 일파만파 퍼지기에는 아니야. 아니지 그때 오히려 그때는 그때 TV가 그 더 그래도 편리한 어리 시절이기 때문에 입소문 가능하다. 아니, 그리고 이거 그때, 가능해. 여기 약간 길보드 아니야? 길보드 요때 길보드야. 그때 오히려 퍼질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던 게 그냥 방송을 모두가 봤기 때문에. 맞아 많이 그치. 보기도 했어.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었기 많았어요. 맞아. 기억해달라고 했나? 내 노래 기억해달라고. 기억을 하셨어.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 못 있으니까 그 노래를 했구만. 제목을 정해달라고 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노래는 아예 발매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만 애간장이 타는 거. 이 노래 라고 좋은데. 해가지고 오히려 왜 이렇게 좋은데 안 하느냐 해서 발매한 거 그치. 아니냐. 아니면 그때 앨범 제작할 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맥락인데 그때는 이제 기획사 멤버들하고 몇 번 트랙에 어떻게 하고 타이틀을 뭘 할지 같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데 회사에서는 다 회사에서는 다른 거랑 반대한다. 반대하는 곡인데 아, 아. 여러분 어때요?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다. 그런 건가? 근데 스토리는 오히려 수기 누나께 더 사람들의 폭발적인 못 들은 걸로 해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부탁이니까 타이틀곡을 정해달라 이런 거는 약간 이소라 스타일은 아닌 것 누님의 같죠?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타이틀곡이 뭐냐에 되게 연연하고 이런 스타일이 맞아요, 아닐 맞아요. 것 같고 뭔가 약간 아깝게 안 들어간 곡인데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만 들려드릴 테니까 잊어버려 주세요. 약간 이런 이게 이소라 씨의 네. 그 말투야. 그래. 아 그럼 여기네 여기네. 그래 여기는 우리 쪽이다. 우리 쪽이다. 이쪽이네. 우리 쪽이야. 네. 우리 쪽이야. 이게 딱 들었을 때 이소라 씨 답다. 이 얘기가. 그래, 한번 갑시다. 가보자 다시. 그 말투로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이 노래가 제 음반에 아깝게 성대모사 하는 거지 지금. 수록이 안 됐는데 자기 목소리로 그냥. 여러분께만
들려드릴 테니까 신곡이에요? 잊어버려 주세요. 요런 톤으로 이런 톤으로. 다음 앨범에 나왔는데 한 개. 이제 특이하다. 톤 하나 나왔는데. 자, 이거요. 진짜 왔어. 이제는 막 웬만큼 정확하게 해야 웬만큼 맞으면 좀 맞는 정답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지혜를 아, 기다려봐. 진짜 지혜 준 거야. 성급하셔. 어디가 뭐라 했지? 내가 두 가지 얘기인데 노래가 나왔는데 제목이 안 나왔어요. 타이틀곡 선정. 그 다음에 저는 이 곡이 좋은데 그거야. 아니야. 야, 발매 전이니까 타이틀곡 제목이야, 제목 맞아. 제목이 안 나와. 제목일 것 제목으로 같아. 가자. 제목이야? 제목이야. 노래. 여기 톤이 있어. 여기 손 한번 봐봅시다. 여기 성대모사 톤 있어. 자, 성대모사 해주세요. 있어. 장기의 성대모사. 이 노래 제 신곡인데 본인 목소리로. 제목이 아직 안 정해져서 여러분께서 제목 한번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보고 맞다. 요거. 똑같아. 나 이소라 씨인 줄 알았어. 아니 같은 얘기인데 이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 진정성 있다 뭔가. 이거요. 정답. 맞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나왔는데 노래가 좋았어. 흉내 잘 내서 그래. 하나 맞췄네. 노래 제목을 시청자들에게 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답입니다. 이소라 씨는 작곡가인 김광진 씨와 노래 제목을 정해보려 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다며 곡 제목의 아이디어를 부탁했는데요. 후에 비에 제목을 지어주세요 같은 제목들이 엽서로 도착했고 그중 기억해줘가 제목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근데 그냥 우린 딱 들었을 때 기억해줘. 그게 딱 첫 소절이고 제일 강하니까 그냥 그 노래는 마치 그 제목을 탁 태어난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 제목 정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 근데 장기하 씨 노래는 또 특히나 제목이 좀 독특하게 가만히 좀 많지. 짧은 건 없죠. 아니요, 짧은 거 이번 곡 5곡 중에서 5번 트랙이 다예요. 다. 한 글자요? 중간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목이 길거나 짧거나. 최대 있잖아. 크 있잖아. 크. 키읔. 크도 있잖아. 있어요. 자음 키읔 하나. 있어요. 자음 하나. 네. 크도 있잖아. 그게 더 짧죠. 그러네. 예. 아주 독특해. 저런 노래가 있어요? 멱살 멱살 한번 한번 잡힙시다. 정확히는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인데. 예. 잡히십시다. 그게 다른 거야 느낌이. 잡히십시다. 예. 한번 잡히십시다. 잡히십시다.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저거는 약간 좀 제 나름대로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 여러 명이 있는데 다 너무 서로 화가 나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막 다 벼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좀 화가 많이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화를 가사가 이제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예요.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이게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지 너 때문에 나는 잘못된 모르겠지만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다 잘못됐다. 와. 야, 이거 화가 많은 걸 갖다가 은연중으로 잘 철학적이다. 등산은 왜 할까? 뭐 등산은 왜 할까? 네. 등산은 왜 할까는 가사가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엄마는 등산 싫어해.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외로울 바에야 애초에 곁에 사귀지 말자. 아무도 없었다라면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었고 그럼 제목을 먼저 연상을 해요? 아니면 어떤 가사를 먼저 떠올리고 제목을 나중에 정해요? 한 문장이 떠올라서 거기서부터 노래를 다 만들고 나면 그 최초에 떠올랐던 문장이 결국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등산은 왜 할까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뭐 결국 가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고 부럽지가 않아도 그렇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야, 이 가사 내가 어떻게 썼지? 진짜 다시 들어도 기가 막히다. 그걸 노래를 그 완성한 순간에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뿌듯한 건 별일 없이 산다라는 가사거든요. 별일 없이 산다. 그 6글자 저는 두고두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별일 없이 정말 별거 없이 좋은 거지, 좋은 별거 없는 문장인데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주신 게 그 노래에서 이런 걸 느꼈다 저런 걸 느꼈다 되게 다양하게 참 별일 없이 산다는 게 참 행복한 건데. 그렇지. 노래 가나다도 약간 삼행시처럼 계속
그거 있죠. 그렇죠. 이제 코러스로 가 하면은 삼행시처럼 가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고 뭐 이런 식인데 가는 길이지만 나를 생각해요. 다 다른 사람에게 벌써 마음을 주지 마요.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개그가 있었는데 가나다라고. 아니 이건 뭐 많죠. 그거 있잖아. 1초라도 안 보고 이렇게 소중한데 그런 개념으로 그런 느낌이 보는 거죠. 똑같네, 똑같아. 역시 개가수라. 잘하네. 아니 가계수. 가게수. 가계수 씨가 여기저기서 잘 따오네. 자, 어찌됐건 맞췄고 지금 또 다음 갑시다. 갈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1970년대 처음 출시된 삼각 커피 우유는 광고 모델을 세우거나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집에 있어. 삼각 커피 우유가 첫 출시 때부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나 이거 봤는데. 이유가 있어? 그럼 맛있어서 아니야? 너무 추상적인데 문제. 아니 나 이거 이분 이걸 만드신 분 응. 내 뜻이 있는 거야? 인터뷰를 봤는데 왜 삼각으로 만들었대요, 형? 그게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삼각이 쓰러지지 않으니까 삼각으로 만든 거고. 그것도 좋다. 이거 먹는 때 제일 기분 좋은 건 나는 빨대를 펑 찍는 거. 한 방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으면 안 찔려. 이렇게 해서 폭 하면은 한 방에 한 방에 푹 들어가거든. 그게 너무 힘을 주면 또 푹 찌는데 빨대만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순간의 힘을 이용해서 약간 무술 신공으로. 그거랑 빨대를 폭 찍어서 각 모서리에 있는 걸 쪽쪽 빨아먹을 때. 그렇지. 구석구석 빨아먹고. 구석구석 빨대를 움직여서. 옛날에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우유를 이렇게 땅 따면 종이. 종이팩을 흰 따야 우유. 되거든. 종이가 있었어. 종이. 이렇게 사각도 있었을 텐데 병우유 시절인가? 그때 기억하는 사람은 영만이 형이랑 누나밖에 왜냐면 없어. 1970년대니까 병우유지.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아까 안 해. 형이 얘기한 거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놔도 쓰러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반 팩이 더 안 쓰러지지 않나요? 네모난 거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도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뭘까? 뭐지? 그냥 우유의 맛을 첨가한 첫 번째 우유 아니야? 바나나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 그랬을 수도 있고. 나 진짜 어렸을 때 바나나 우유 먹었는데. 근데 이 70년대 근데 그 시점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빠유도 있고 쪼꼬 우유도 있고 얘도 있었어. 근데 그게 누가 오래된지 모르잖아. 그거 모르지. 그거보다 얘가 살짝 더 오래된 거 아닐까요? 왜냐면 저 그냥 단지 흰 우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잖아. 우유가 까맣다는 이유만으로. 야 이건 진짜 도시락사도 그래. 약간 원래 힌트 같은 거 안 주시나요? 네, 없어요. 야 저는 야, 이거 이거 맛있어. 그거 아니야? 커피가 진짜 70년대 때는 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 이미지가 있어. 그리고 접대하기 좋았던 거야. 근데 접대를 삼각 커피 잘 안 내놨거든. 빨대를 어서 오세요. 자. 앞에서 이건 잘 안 해. 빨대를 꽂는 자리가 있는 우유팩이 처음이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빨대를 줘서. 빨대를 줘서. 빨대를 같이 줘. 빨대를 줘서. 그건 괜찮은 그래. 빨대를 줘서. 그리고 빨대가 귀할 때 아니에요? 빨대가 귀했을까? 커피가 귀했을까? 둘 다 귀했으니까. 형 70년대 커피가 빨대 귀하지. 있었어요? 커피가 귀하지. 커피가 더 귀해. 빨대가 더 빨대 귀하지. 있었어? 빨대 있었지. 있었어? 커피 향이 쑥 나고 막 그러면 커피가 귀한데 우유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나 말대로 우유는 애들만 먹잖아. 어른들은 잘 안 먹잖아. 근데 커피 우유라고 하면 커피 어른도 먹고 우유 애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식 이게 업장이지. 남녀노소를 겨냥한 마케팅? 근데 저는 빨대를 줘서 이후로 그 다음 말이 안 들려요. 그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빨대를 줘서 근데 온것 같아요. 빨대가 흔했대. 흔했다. 근데 흔했는데 빨대 흔했어. 흔해 빠졌어. 빨대 흔했대. 옆집 애들 막 물고 다녔어. 빨대. 나 어렸을 때. 그거 버려도 돼. 그거 버려도 돼. 그걸로 가보자 그러면은. 뭐요? 커피가 들어있다는 자체 뭐 이런 거? 커피 때문에 못 먹는 규제가 없어서 애도 먹고 어른도 먹었다. 그게 좋아요? 나는 근데 너무- 커피가 까면서가 너무 딱딱한데. 누가 까면서? 그게 비닐팩에 색깔이 그 보이잖아. 커피 색깔이 보이는 게 시각적으로 뭔가 시각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치겠네.
그거 어디 그게 언제 특이하잖아. 그게 특이하니까 집어먹게 된다고. 까면서 색깔 때문에 색깔. 기아는 빨대 이거 저는 꽂혔다니까. 아직도 아니 이거 하자. 이거 형 아니 근데 빨대 집요하네. 집요해. 아니 빨대가 흔했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빨대 구멍이 최초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재밌어서가 아닌가. 뻥뻥 뚫리니까. 빨대 구멍 따로 없나요? 근데 뻥뻥 뚫리는 맛이 있지. 오케이. 그래. 하게 하자 형. 그래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냐면 가는 사람인데 한 번 하고 가는 사람인데 이거 못 하고 하면 얼마 찝찝하겠어. 노래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가자 한번. 아 그럼 정해야 되는데 뭔가 어떻게 정할까요? 빨대 내 의견은 없어. 나는 거기서 떠났다니까. 빨대를 꽂아 먹는 게 재밌었어. 재밌어서 그래. 그거야 아니면 빨대를 줬어요. 빨대 때문에 그러면. 빨대 때문에. 빨대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빨대 무지하게 집착하네. 정답 아닙니다. 아, 뭐예요 정답이? 있었어요? 정답은 커피가 고급이라 비쌌기 때문에 나왔잖아. 오빠 그거잖아. 커피가 귀했어. 내가 빨대가 귀했어 했잖아. 맞아. 수기가 얘기했는데 아까. 커피가 귀했어. 빨대가 귀했어. 그래, 네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커피가 귀했어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빨대 쭉 빨아서 자기가 빨대 줘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야야, 내가 그랬잖아. 우리 옆집 애들 빨대 씹고 다녔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빨대 이만큼씩 들고 다녔어요.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근데 좋았는데. 정답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1970년대 당시 50원이었던 커피는 짜장면 한 그릇 값과 비슷했다는데요. 때문에 고급 사교 문화에서 주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방에서는 비싼 커피 대신 담배꽁초를 우려낸 물을 속여 팔거나 물을 타 농도를 옅게 해서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커피가 비쌌으니까 그때. 듣고 보니까 그럴싸한. 프리미엄 전략이었네. 아이, 근데 이거 그거 맞추면 자꾸- 문제잖아. 왜? 싸구려 커피, 고급 커피. 아니 빨대에 괜히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게스트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야. 빨대 꽂혀가지고 지금.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근데 왠지 음악을 들으면 이 7, 80년대 문화를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네. 모르네. 모순이 많아. 시대는 몰라요. 음악밖에 음악은 몰라요. 레트로인데. 그럼 7, 80년대에 나온 음악들은 많이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들은 음악은 전혀 아닌데 전 20살 이후에 오히려 옛날 음악을 급격하게 막 접하게 돼가지고 되게 막 빠져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구 음악에 어디에 빠졌어요? 꽂혔었어요? 뭐 일단 뭐 산울림도 그렇고 송골매도 그렇고 뭐 성창식 선배님도 그렇고 그 당시 음악을 이제 20살 넘어서 접하고 나서 내가 10대 때 들었던 음악들이랑은 너무 다른 게 야, 우리말의 그 어떤 음악성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한 거야. 어떻게 보면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제 서양 음악을 잘 이렇게 세련되게 구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말맛은 조금 덜해졌다는 느낌이 그때서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옛날 선배님들은 되게 재밌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지. 나도 거침없었어 진짜.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산울림 같아요. 선배님들의 음악 자체가 굉장히 또 특이하기도 하고 막 도전적이고 시험적이고 그치. 많고 장난 아니에요? 앨범 다 너무 들어보면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뭐 이런 것도 서정적이지만 되게 노래가 좋잖아요.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노래 되게 많은데 뭐 일단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뭐 이런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명곡이야. 근데 전주만 한 2분 나와. 그것도 1분 그치. 듣기로는 안 듣는 가사 못 들어요. 그치, 그치, 네. 그치. 기타 솔로 오래 하시고 이제 이게 계속.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딱 이렇게 나오고 그 영향이 다 있네. 성대모사 되네 또. 저는 사실 1집 내고 이럴 때는 발음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사실. 김창완 선배님이랑 배철수 선배님. 어. 흘러가듯이 하는 건 김창완 선배님처럼 하고 약간
요새는 제 말투처럼 하는데 처음엔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이렇게 하면 비슷해. 배철 선배님이다. 가고 오지 오지 못한다는 말이 말은. 이게 이게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약간 좀 본받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오늘 모창 많이 하시네. 이소라부터. 비기고 할 걸. 은근히 계기가 좀 있는데? 엄청 뿐이야. 몸 안에 가수가 한 10명 들어가 있네. 확실히 가게수야. 가게수가 다르네. 아, 저것도 뭐야? 창법 중에 최양락 창법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양락 선배님의 옛날에 그 재밌는 라디오 재밌는 라디오. M본부에서 오래 했죠, 거의. 그걸 뭐 9년. 삼김 퀴즈 이런 거 하실 때 어.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그 말투가 그 뭔가 강조할 건 엄청 과장하게 강조를 하고 흘려서 말하는 거는 되게 빨리 말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노래를 냈을 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뭐 이런 양강경이다. 양강경이야, 방금. 아니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완급 조절이 되게 야, 다이나믹. 가게에서 맞네. 그 당시에 야 저게 되게 음악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좀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개그맨들 엄청 빨아가네. 가게수. 오마주 하는 거죠. 오마주. 오마주 하는 거. 우리도 할 게 없어. 다음 문제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이것이 화제입니다. BBC는 한국의 이것이 소득 미래의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라고 소개했는데요. 8시간 마라톤과 같다고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자체를 모르겠냐? 그거 말을 모르겠어요. 소득 시간 뭐라고요? 소득과 미래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눈치. 야, 도나. 이게 눈치가 그 영국 표기로도 눈치예요. 아, 왜? 그게 있어? NUNCHI예요. 눈치. 야, 이거 답이다. CHI.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눈치가 없잖아. 눈치를 안 보지. 그런 단어 자체가 없지. 없죠.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눈치를 보잖아, 이렇게. 야, 소득하고 미래의 인간관계 결정하는 게 또 눈치잖아. 그럼 눈치 있게 행동해야. 그리고 8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잖아, 하루에. 8시간의 마라톤. 출근해서 계속 마라톤과 같이 이렇게 눈치를 계속 보면서 위로도 봐야 되고 밑으로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과정이잖아. 근데 눈치를. 근데 과정이 눈치인가? 근데 저는 미래가 좀 걸려요. 눈치라면 미래가 좀 걸려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쳐온 거지. 미래에 대해서 근데 지금 내가 눈치를 잘 보면 미래에 내가 직장 상태 잘 보이니까 지금의 직장 상태 잘 보이니까 미래에 내가 좀 더 잘 나갈 수 있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오케이. 직장 내에서 눈치를 본다는 게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데 외국에는 없기도 하고 이제 한국 조직 문화에서만 있는 거긴 일단 한데 센스랑은 좀 다르긴 하지. 눈치를 일단 내비두고 다른 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 결정짓는 과정. 8시간 마라톤? 미래. 아니면은 8시간 그건가? 학교 생활 8시간 하나? 학원? 수능 어때? 수능. 입시. 수능, 입시. 수능이다 수능. 수능. 수능이 근데 아니야? 이게 직장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었을까? 아니야. 그런 건 없었어. 얘기 없었어. 직장인 없었어. 직장이란 얘기는 어디에도 안 나왔어. 문제 그래? 자체에. 8시간 정도 하지 않아? 수능인 것 같은데? S대 맞춤이다. 그런 거 같네 그런 거 같네. 자랑하게 하려고. 야, 제작진의 여기 배려. 수능 세대. 수능. 수능 세대야? 아, 여기는 공고세. 공고 세대. 여기 공고 세대고. 근데 영만이 형 입장에서는 과거죠, 과거. 과거 시험. 오빠는 과거 시험. 문과, 말 타고 왔지, 오빠? 문과 이럴 때. 그 어느 시대냐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나이 드신 캐릭터라니까. 내가 저기 남태릉 꼭에 넘어갔던 거 기억나. 수능 몇 그게 시간 봐요? 8시간인가? 8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아침 거의 9시에 가서 인간관계를 결정져? 열하나. 수능이? 12, 1, 그렇지. 2, 3, 잘 보고 4, 못 5. 보고 맞아! 어. 맞아! 맞아? 9시간에 가서 11, 12, 1, 2, 3, 4, 5. 5시까지 보거든. 네. 다시까지 봐? 점심시간 이런 거 다 점심 포함해서. 포함해서 8시간이야. 야, 수능이다. 수능이다, 수능. 맞는 것 같아. 잡았다. 가자. 잡았어. 아, 잡았다. 아, 어. 같이 수능. 합시다. 자, 수능. 수능. 정답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이거 웬일이야. 와우. 야, 20만 원 획득이다. BBC는 고3 수험생의 인터뷰를 통해 수능의 중요성과 압박감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한 학생은 한국에는 10 to 10이라는 것이 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수능을 못 보면 실패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슬프다. 이제 S대 가려면 몇 점 받아야 몇 돼? 문제 틀렸어요?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제가 한 388 정도. 걸리시면 한 5문제 안쪽으로 틀린 거네. 야 그럼 388 정도 받으면은 5개 정도. 어디를 갈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근데 수시파악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그치 1등급이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나 1등급 처음 봐. 수능 상위 10% 안에 들면 합격이라는 걸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 때는 또 네네. 아 그럼 대충 수능 보면은 내가 한 5개 정도 틀렸겠다 이런 느낌이 오겠네요. 대충은 오죠. 왜냐면은 너무 내가 신기하다. 내가 몰랐던 것들이 몇 개가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니까. 그거 아니 이게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 많은 거 중에 나 이건 처음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혹시? 그러면 우린 그런 게 많았거든. 떨려 긴장돼 어때 낯설어? 아니지 오빠 반대지. 이거 내가 아는 문제다. 그렇지 뭐 그런 거 어쩌다가 한두 문제. 혹시 이렇게 이건 모르는데 그럴 때 당황해 무서워 설레요. 이런 그때? 질문 처음 받아봐요. 근데 저도 이제 20년 된 일이라 이게 기억을 꺼내봐. 떠올려봐. 우린 귀에서 그래 그게. 그냥 그때 어땠지? 야 이런 주제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그래서 언뜻 모르겠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잘 읽어보면은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유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5개 중에서 찍을 거 2개 중에서 찍는 걸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침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위 몇 프로 들었어요? 10% 안에는 뭐 1% 안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막 쉬워요? 재밌어요? 난 그거 너무 궁금해. 시험 볼 때 그러면은 388이면은 12점 틀린 건데 풀다 보면 이것도 맞았네. 본인이 풀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찍는 건 거의 그럴 없어요. 때 어떨까? 신날까? 어때? 우리한테 되게 귀한 느낌이니까. 귀한 경험이야. 그러면 어때? 막 풀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알고 맞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그 기분을 너무 알고 싶어. 막 그치. 어때? 와, 이 문제 나왔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만약에 형돈이 형이 개그 콘서트에서 뭐 코너를 하신다. 그러면 정해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타이밍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도 뭐 공연 준비할 때 뭐 그런 큐를 짜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터질 때 터지는 거. 아, 딱딱 그냥 맞아 떨어진다.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냥. 준비된 거를 짝짝 맞을 때 공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서울대 학식 맛있어요? 그건 식당에 따라 다릅니다. 식당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서울 예전은 하나였는데. 우리 서울대 하나였는데. 학생증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다 그렇지 않나요? 그 서울대 모임 진짜? 서울대 모임 있어요? 서울대 모임. 진짜? 그러니까 뭐 동문회? 서울대학 동문회? 보니까 안 뭐 이렇게 모임. 동문회를 나가본 적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학교 내에서 라이벌이 있었겠네. 그 등수로. 그냥 전교 1, 2대 싸워. 우리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 간접 경험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신곡 내고 나왔는데 너무 이 서울대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빈산을 일각에 다른 얘기 많이 할 거야. 예. 글쎄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저는 사실 1등 그러니까 전교에서 뭐 1등을 한다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았는데 있었나 봐. 근데 결과적으로는 1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명이었는데? 사벽이다. 근데 그게 이제 남자 문과 중에서 1등이라서 2반이었어요. 2반. 반 2개밖에 안 돼? 에이 적어도 20반 정도 돼야 돼. 에이, 엄마가 20반 뭐야. 정도였지? 우리 20반에 한 20, 반에 70명씩 있었어. 27이 14, 1400이야. 그래. 안 와도 몰라 선생님이. 따지고 보면 비슷해. 어마어마해. 비슷해. 근데 그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들은 어떤 느낌이야? 우리 너무 없어 보인다.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할 때는 대학교 다닐 때는 뭐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회에서 진짜 그게 뭐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걸까? 뭐 잘 몰랐는데 막상 군대를 가보고 사회에 나가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느껴요. 아직까지 편견이 되게 많긴 한 것 같아요. 서울, 어떤 편견이?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별거 아닌 말을 해도 야, 서울대는 오늘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대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서울대라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건지 그런 시선은 그런 생각은 드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 그러면 질문했던 게 너무 부끄럽다. 너무 창피해. 다음 문제입니다. 술자리에서 인싸가 될 수 있는 특급 폭탄주 레시피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주에 초코우유를 섞어 마시는 소주 쉐이크. 소주와 우유를 1대2 비율로 섞은 뒤 으깬 양갱을 넣는 양갱스터주도 인기라고 합니다. 또 맥주와 사이다에 이것을 1대1대1로 섞으면 단맛이 극대화된다고 해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 레시피의 마지막 재료는 무엇일까요? 와. 1대1대1. 아니 우리가 아 이제 뭐 이거 맞춤형이네. 술을 이제 뭐 매일 드시니까. 술은 못하지만 그 못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주로 이제 맥사라고 저거 먹거든요. 맥사. 맥사는 막걸리에도 섞죠. 근데 최근에 먹어본 게 사이다. 맥주, 사이다, 토마토 주스. 너무 맞다. 이상할 것 같은데? 맛있어. 맞아. 그 이상한 토마토 것 맞아. 같아. 이거 진짜 맛있어. 누나 100%야. 맞아. 맥주, 사이다, 토마토, 토마토 주스. 주스. 근데 토마토 주스에 설탕이 엄청 들어있잖아요. 토마토 주스 그렇지. 근데 상콤하고 맛있더라고. 맞아. 아 나 이거 봤어. 아, 내가 근데 난 먹어봤어. 너는 그걸 왜 먹어봤어? 줘서 먹었어. 야, 이거 알아? 이러면서. 언니 완전 술꾼이야. 아니야, 뭐가 술꾼이야. 야 여기 진정한 술꾼이 가만히 있는데 지금. 드셔보셨어요? 근데 뭐 그걸 섞어서 먹는 거 많이 안 먹어봤죠? 아 저는 섞어서 먹는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다가 최근에 소맥 정도는 먹는다 이런 건데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 말고 많은 게 없으니까. 바로 가자. 자, 어, 그래? 먹어봤다. 자, 이거 바로 이거는 가자. 확실해. 소주는 아니겠죠? 최근 인싸니까. 맥주 사이다. 갑자기. 아 저는 이제 약간 여기 폭탄인데 그래도 소주가 안 들어가는 게 좀 그래서 안 걸려서. 가만히 알겠습니다. 있으면 네, 맞아요. 그래.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가만히 술꾼에서. 있으면 우리들은 잘 알고 자꾸 있죠? 하려고 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홍보하는 겁니다. 네. 토마토 주스. 네. 정답 자, 톤 떨어졌지? 맞습니다. 아, 먹어본 사람이 또 이렇게 살면서 경험이 좋아. 10만 원을 가져오네요. 술꾼이 한 번 했다. 야 그 한 잔이 10만 원짜리야 아, 누나. 맥사토로 불리는 이 레시피는 맥주, 사이다, 토마토 주스를 1대1대1 비율로 섞으면 된다는데요. 주스 마시는 것 같다, 갈증 날 때 마시면 최고다라는 실제 후기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 깔루와 밀크 맛이 난다는 소주와 원두커피의 조합인 소원주와 소주와 사이다를 섞은 뒤 메론맛 아이스크림을 넣는 미도리 소주도 인기라고 합니다. 별의별 게 다 있네. 별게 다 있다. 칵테일이지 이게. 근데 그거는 진짜 맛있긴 해요. 얼음 넣고 소주 넣고 스크루땡 있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그걸 딱 꽂아요. 오. 그럼? 그래서 먹으면 응. 그 칵테일 맛이 나. 그렇겠네. 딸기향 그렇겠다. 칵테일이겠네. 네, 싹 녹으면서. 신기하다. 예. 그러면 혀가 삐삐 꼬이나요? 들쑥날쑥해. 기억이 들쑥날쑥해지고. 아 올드스쿨 개그 너무 좋네요. 아 비비꼬는 요새 동생들이랑 있으면 네, 이런 그치. 얘기 안 나오거든요. 무슨 소리야? 막 이러지. 와 가요계 3대 주당이 성시경, 전진 그리고 장기하.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얘기 들었어. 와 3대 들어가요? 야 3대 저도 처음 듣는 같이 얘기. 마셔본 적은 있어요? 아 시경 형이랑은 제대로 막 많이 먹은 적은 없고 한 번 그냥 여럿이 있을 때 만나본 적이 있는데 거기 넘사벽인데. 그러니까 그때 사실 뭐 생맥주 마시는 자리였어요. 근데 너가 기하구나. 너 술 많이 좋아한다면서 그러면서 또 술대면서. 생맥주에다가 그냥 소주 한 잔을 탁 타시더라고요. 제 거에다가 초면이었는데 그냥 바로 넣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 되게 저 얘기 뭐야? 36시간을 마셨다고? 그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또 먹고 뭐 이렇게. 성시경 씨랑요? 그건 아니었고 그냥 사람이 계속 바뀌었어요. 아, 어떤 술자리에 그냥. 그치 바뀌지. 저 정도에 계속 본인 바뀔 호스트가 사람도 돼서 없지. 계속 그렇죠. 누군가 오고 네. 가고 했네. 그럼 어느 정도 술 마신다는 거? 주량 소주 한 10병 드세요? 아, 저 때는 그렇게도 먹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한 2병, 3병 먹으면 이제 잠 자야죠. 많이 먹어도. 그래도 2병, 3병도 많아. 많은 거야. 근데 대단하다. 제가 예전에 이촌동에 새벽기도 갈 때 지인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안에 장기하 씨가 술 드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먹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아, 진짜 새벽기도 가시다가? 네. 잠깐 기도에 난 그게 포함됐구나. 기억이 나. 거기서. 아이고. 근데 대단하다. 서울대, 주량 3대. 그리고 주사 이런 거 없어요? 주사는 그냥 뭐. 아까 같은 말 반복하는 거 했던 말고. 얘기 반복 재생? 그거 말고. 거기서 가사만 부럽지가. 그런 거. 저도 모르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신나서 뭐 이렇게 어디 뭐 춤추고 뭐 그런 거. 예. 아 춤도 춰요? 예. 뭐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예. 주사가 있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어 지금. 이런 제보였네. 연애 상담을 잘하신다고. 아 진짜? 아니 근데 꼭 제가 그렇다기보다 다들 연애를 상담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연애가 어렵지. 이게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다 솔직히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게 문제다 그러면 뭐 대충 딱 구도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문제가 돼버리면 갇혀서 안 보이지. 전혀 막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지. 엉뚱하게 생각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혹시 뭐 그런 적도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연애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토크 끝. 가장 큰 고민이 뭐였어요, 연애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게 돌이켜보면 별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 삐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삐졌다. 이게 감정적인 게 제일 많은 거 같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지? 진짜 억울한 톤인데? 그때로 돌아가니까. 이걸로 노래 하나 내주세요. 잘못한 게 없는 그치? 것 같은데. 아주 뼈 아픈 이별을 했는데 거기를 왜 이렇게 되지라고 찾아보면 사소한 삐진 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요. 아는 척 하지 마. 너 책 읽은 거 얘기한 거지 지금. 영화. 영화 본 거. 다음 문제입니다. 한때 군대에서 부대원 간 상호 존중을 독려하고 전우애가 넘치는 병영을 만들자는 취지로 늘 푸른 병영 운동이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신병이나 후임병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부대원 한 명을 선정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는 당신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게 해주는 특이한 장치도 있었다는데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날리는 장치? 이게 뭐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좀 알래나? 아니 저런 거 했었냐, 나도 진짜? 10년 됐어 갔던 지. 너가 10년이냐? 우린 이거 없었어요 이런 거. 세족식 이런 거 세족식은 했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야, 당신은 이런 거. 한때 굉장히- 있다가 없어졌겠지. 해도 싫을 것 같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일부러 해도 저런 걸 해가지고 분위기 좀 풀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건가? 반합을 열었는데 갑자기 띵 나오는 그런 거야? 이게 올라오고. 아니면 헬륨 가스? 그거 괜찮다. 화생방 훈련인데 헬륨가스 먹는 거야? 화생방 헬륨가스. GC의 스타일이 아니고 거기다 헬륨 가스를 넣어놓고 그럼 이거 재밌긴 하겠다. 이걸 다 벗으라 그러면 전부 다 웃는 거야. 깨스 이렇게. 자, 모두 이거 벗어. 너무 재밌잖아요. 기아 씨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뭔가 거울이 이렇게 자꾸 연상이 되는데. 뭔가 거울. 거울을 적재적소에 놓으면 되게 약간 웃길 것 같은데. 자기 그런가? 자기 모습. 거울에 스마일 마크를 달아놔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냥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 그래 군대는 보통 그런 거에 아, 뭐 막 대단한 걸 하진 않아. 맞아요. 엄청 신박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아주 심플한 거 갖다 놓지. 아주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야, 일단 거울 스마일 표시는 좋다. 그리고 그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오락기. 오락기를 놨었어요. 오락실이 게임기. 있어? 오락실이 있어? 네, 그 선임하고 후임하고 친해지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아, 같이, 게임하면서. 네, 게임으로서 하기가. 그런 것도 있었어. 지금 3개 나왔어, 우리 3개. 뭐? 헬륨가스, 그다음에 스마일 거울, 그다음에 오락기.
오락기는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아 진짜 모두가 동의했나? 의견 취합중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오락기는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요거 그럼 2개. 야 군대에서 웃으며 스트레스를 날리게 하는 거야. 그러게. 웃긴 거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훈련 중에 함성 뭐 3초 발사. 웃음 10초 발사. 이런 거 아니야 뭐 억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계속 나 그거 맞는 웃고 거 있게 같은데. 막 밥 먹기 전에 이거 붙여놓고 들어가기 전에 웃어야 입장되고 그런 것들을 아, 조금 많게 있어? 그런 거 있어? 할 법해 그런 거는. 아 군대에서 우리가 어차피 밥 먹기 들어가니 멈춰갖고 막 뭘 외우거든. 괜찮다. 뭐 오늘 뭐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뭐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막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법해요. 강제로 웃으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식. 약간 밥 먹으러 갈 때,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맞아요. 군대에서는 식당으로 웃어야 들어가기 그치, 직전에 그치. 무조건 하하하를 해야지 입장이 된다. 뭐 이런 근데 약간 되게 군대적인 발상이거든요. 그게. 스트레스 야, 받 함성도 근데 괜찮다. 지금 나온 거 중에 수자 씨가 그 아까 얘기하신 헬륨, 거니까. 거울, 거울 아니면 그냥 그 전방에 대고 웃는 거. 함성. 아니, 저 헬륨 가스는 어때? 다시 돌아와서. 그것도 좋아. 어떤 거 같아? 근데 헬륨 나도 가스- 너무 웃긴데. 헬륨 가스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산 그렇지. 네. 아까 기아 씨가 처음에 얘기 꺼내신 게 가장 근접한 거예요. 거울. 웃는 거, 웃는 표정 짓는 거 그거. 거울. 근데 그거야 함성이야. 아 근데 저는 어떤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요. 왜냐면 장치니까. 그러니까 거울에다 그것만 그려놓고 자율적으로 웃어라. 그거는 군대적이지 않고. 그거를 식당 앞에 설치해놓고 아니요 너무 구체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밥, 땡쳐요. 뭐 이렇게 먹기 전에 웃어야지 준다. 오케이 이거요. 밥 먹기 전에 하하. 밥 먹기 전에 웃게 하하, 한다. 웃게. 정답이 이게 좀 정답이 잠깐만. 고민한다, 고민한다. 잠깐만. 고민한다, 왜 고민한다. 밥 먹기 전을 빼. 밥 밥 빼야 될 빼고 거야. 집합. 시간을 정해서. 하하하 웃게 하지. 하하하 웃기 그러니까. 그냥 집합도 빼고 단체로 하하하 웃기. 이게 좋다. 어. 네. 요거요. 단체로 단체로 하하하 웃기. 하하하 웃기. 정답이 아닙니다. 아 뭐야? 근데 왜 고민했지? 뭐 비슷한 게 있나? 정답은 웃음벨이 정답입니다. 웃음 무슨 뭐야? 벨? 무슨 벨? 종이 울리면 무조건 박장대소 해야 한다. 아니, 이거는 아니 진짜 더 군대스러워. 힘도 안 들이고 뭐 울려주면 그냥 그 시작이야. 무슨 벨? 이게 더 이거까지 우리가 생각 못했다. 야 이거 거의 맞춘 거지 근데 그래, 이거 우리가. 그럼 이게 벨이 언제 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울려요? 아마 일과 시간 끝나고 울리는 거야. 아 저렇게. 저게 스트레스가 그냥 우리가 더 깔끔했다 그렇지? 병영에서 그치. 이거 뭐야? 나쁜 말 한 사람한테 마스크 씌웠대. 근데 어찌됐든 저게 효율을 효과적이었고 아니었고를 떠나서 저런 걸 통해서 점점 없어진 거니까. 욕설을 내뱉는 사병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500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병영 운동도 있었다는데요. 육군 상관학교에서 실시했던 얼굴은 전방을 향한 채 손을 오직 직각으로만 움직여야 하는 직각 식사는 19년도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지 얼마 안 됐네? 난데도 야, 저걸 실제로 했었고. 저 때가 저게- 없었는데. 어떤 부대에 다녀오셨어요? 저는 공군인데 미군 공군 기지 안에 조그맣게 있는 한국군 기지. 오, 있었어요. 특이하다. 저 미군 안에 있는 한국. 네. 거기서 어떤 보직으로? 뭐 작전병이자 이제 작전병. 어학병이었죠. 네. 학병? 어학병이요? 청역병. 아 통역. 네네네. Can you speak English? 뭐 얼리를 빛. 하네. 그다음 대화를 좀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네. 야 그건 너무 모르는 사람만 못하지 그 정도는. 아니 근데 이 군대 전하고 후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제가 원래 막 가수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군대에 가서 너무 gat혀 있고 너무 싫다, 스트레스 받나. 근데 그거를 좀 노래 만드는 걸 좀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칙칙한 상황을 가사로 써놓으면 이거 웃긴데. 그런 싸구려 걸로- 카페도 그러면 거기서 뭔가 나왔겠네. 완전 다 거기서 본 거를 거의
그대로 적은 거예요. 싸구려 커피는. 아, 난 어디 지하 단칸방에서 쓴 건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네, 생활관이 이제 좀 오래된 생활관이었어가지고 실제로 노란 옛날 장판이 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름 되면 뭐 습하고 이제 뭐 그 하마 있잖아요. 하마가 엄청 빨리 차고 뭐 이런 거를 맨날 보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사로 이제 써가지고 진짜 그 인생이 바뀐 거다. 멤버도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기본 훈련 6주 받는 동안 한 15kg 정도 빠졌죠. 워낙 가체중이었으니까. 네, 96kg에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시 안 찌네요. 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과체중으로 살다 보니까 뭐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기대를 안 하다가 막상 급격하게 빠지니까 휴가 나왔는데 무슨 옷을 입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스스로가 어디지? 백화점 가서 아무거나 걸쳐도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는 놓칠 수 없다. 이거 찬스다. 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해가지고 제 나름의 노력을 한 게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저희는 PX 아니라 BX라고 했는데 공군이라 BX를 안 갔죠. 간식 같은 걸 안 먹었어요? 절제했네. 하루 3끼만 먹고 유일한 낙인데? 3끼는 잘 먹었어요. 와, 대박. 그렇게만 대단한 해도 의지다. 그렇구만. 삼시세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먹으니까 유지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또 자주 드신다고 그랬는데도 확 칠 그렇게 텐데. 안 치셨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TV에 나오게 되니까 조금 살찌면 확 금방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TV에 나오는데. 기분이 안 나빴어? 돈이 지금 되게 기분 안 나빠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점점 화면에 내가 더 크게 나오니까. 아, 진분율이 높아져. 비중이 커지는. 기분이 커 보여서 좋아? 다음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 20년간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졌던 천상현 총괄 셰프가 요리 비결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원하는 메뉴로 한식, 중식, 양식을 전부 소화한다는 청와대 셰프들은 특히 라면을 조리할 때는 꼭 이렇게 끓인다고 합니다. 청와대 총괄 셰프가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프부터 먼저 넣는다.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뻔하지. 뻔하지? 아니지. 자, 하나, 둘, 셋. 면안 매뉴얼대로. 면안 매뉴얼대로. 얘기하세요. 야, 둘이 뻔히 다르네. 의견, 너 여러 뭐라고 의견이 그래, 있으면 너 좋잖아. 면을 한번 끓여서 물을 버리고 아. 한번 기름기 한번 좀 건져내고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끓여내고. 너는 뭐였어? 나는 무조건 거기 뒷면에 적혀 있는 레시피대로. 아 3분 후에 뭐 왜냐면 500ml 물에 뭐 이렇게. 입맛이 다 달라, 대통령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대로 해야 뒷말이 없어. 매뉴얼대로 해서. 그치. 훈이 오랜만에 온 것 같아. 그치, 괜찮지. 아니 근데 대통령이 매일 바뀌면 그렇겠지만은 5년 동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맞춰드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대통령님한테 이제 드리는 거잖아. 왜 우리 표지 보면은 라면 모양 있잖아. 어찌됐든 그거대로 해주는 거 아니야? 레시피대로가 아니고. 노란자 그대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예. 아, 이미지. 광고용 이미지대로. 네, 그대로 표지에 있는 거 그대로. 네. 이미지 카드로. 조리예대로. 조리에. 조리애들. 근데 라면 넣는다, 뭐 계란 넣는다. 많은데. 셰프님이 진짜 그대로만 할까? 아 각자만의 레시피는 좀 있잖아. 난 나는- 마늘. 마늘? 마늘을 거의 한 반 스푼 넣고. 아, 다진 마늘을. 네, 그렇게 해서. 아, 그럼 또 뭐 국물이 더 개운하니? 그 뭐랄까 마늘 향이 그렇죠. 나니까. 풍미가 이렇게. 이게 풍미가? 아주 찐득찐득하니 맛있어. 마늘을 좋아. 마늘 좋지. 마늘 확 넣으면 또. 나는 파를 꼭 넣어, 파. 아, 저도 파는. 다는 거를 다 넣어요. 포기해도 난 파는 좀, 계란은 없어도 되는데, 파는 꼭 좀 더 추가해서 넣는 아 근데 편이야. 난 계란을 넣어. 계란을 넣어야지 약간 영양소가 완벽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완전 식품처럼. 완전 식품처럼. 먹으면, 아. 저는 보통 밥을 놓고 그 위에 날계란을 풀어서 날계란 밥을 만들고 특이하다. 거기다가 라면을 살짝 찍어서 좀 먹어보다가 둘 다 얼마 안 남았을 때 비벼가지고 그거를 이제 간장을 한 방울. 약간 스키야키 먹듯이 약간 그런 느낌. 느낌이 있네. 계란에 적셔서. 근데 너무 많아, 사실. 그게 뭐, 그치? 저는 아까 누님 말씀하신 그게 좀 계속 꽂히는데. 아이 너 문제야. 내 발에 너무 꽂혀. 아, 물 한 번 뿌린다? 그러면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분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칼로리를 또. 그리고 맹물이 아니라 어떤 육수를. 육수로 대처해서. 레시피대로 끓이면 맛없더라고, 오히려.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뭐지 연구하는 연구진이 그럼.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인 맛이 맛있는 거예요. 레시피로. 저는 레시피 레시피요? 매뉴얼대로인 것 같아요. 봉투에 써 있는 대로. 네. 오케이. 봉투에 써 있는 대로. 네. 그래. 이 문제 약간 함정 있는 어. 문제 같아. 그래. 어. 비법 레시피는 없었어. 그냥 기본 레시피대로 갑니다. 정답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우리 오늘 좋다. 우리 오늘 좋다. 야 벌써 40만 원이야. 야, 오늘 많이 야 맞췄다. 오늘 지금 최고 기록이야. 야, 오늘 진짜 좋은데? 막 기아 말 들어갔으면 또. 진짜. 이제 알아. 너 엑스맨이지. 장기하가 말썽꾼 이상해져. 야, 너 제작진한테 뭐 오다 받은 거 있지. 오늘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저도 생각이랑 반대로 가야 되겠네요. 설명서대로 끓인다 정답입니다. 천 셰프는 자연송이 같은 귀한 재료를 넣으면 오히려 라면 맛을 다 버린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던 조리장은 전문가답게 면 따로 국물 따로 끓여보기도 하고 다른 재료들도 넣어봤지만 맛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끓여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미식가예요? 미식가? 먹는 게 그러니까 미식가라기보다는 먹는 게 가장 좋아하는 취미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럼 뭐 새로운 거 도전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나 보죠. 네, 뭔가 안 먹어본 음식 있으면 먹어보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요즘 꽂힌 음식 있어요? 요즘? 요즘 꽂힌 거는 무조건 미식은 술이랑 같이 간다가 상식인데 이게 2달 동안 안 먹다 보니까 커피랑 페어링을 조금 약간 시도를 해봤는데 큐브 스테이크를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더니 피랑 먹는다고? 그 커피도 맛이 다양하잖아요. 딱 그 커피랑 마시니까 이것은 피노누아가 부럽지 않다. 피노누아가 부럽지 않다. 뭐가 부럽지 않다? 피노누아. 굉장히 고급 품종의 포도주. 네. 피노누아 나도 알아. 먹어봤어 옛날에. 다들 서울대 안 질라고? 근데 스테이크와 커피는 진짜 조합이 약간 뭔가 느낌은 괴식 같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커피랑 깜짝 놀랐어요. 커피랑 김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저 그래요, 저. 그래서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김밥 진짜 되게- 맛있어. 알아. 한 줄 먹을 거 2줄 먹을 수 있어. 맞아요. 어. 그래서 오전에 촬영 있는 날은 제일 신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매니저 동생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김밥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사다 달라 해서 진짜 맛있어. 먹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예? 다음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왕자의 게임의 저자 조지 마틴은 지필 속도가 늦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자의 게임을 연재 중인 그는 작품을 쓰다가 방대한 스토리 때문에 헷갈리거나 막힐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자기 건데도 이게 영화도 있는 거잖아. 시리즈. 시리즈 그죠? 드라마. 드라마로 있는 거죠. 제방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이 보는 거 아니야 다시 보기? 다시 보기로 유료 결제해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 왕자의 게임 시리즈가 이게 시즌 7인, 9인가? 7인가 8인가까지 왔을걸? 형준이 말이 딱 맞네. 다시 봐야 되네. 아니 근데 방법이 없잖아. 이게 형 얘기도 좋은데 방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너무 많을 것 그래. 같아. 그러면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고 연상이 안 되잖아.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주변 지인들로만 꾸미는 거야. 친구들. 이름을 갖다 쓰는 거지. 그러면 쟤 하고 생각나지 않을까 하고 그냥 던지는 거야. 형 의견 좋아. 근데 방대한 스토리니까 친구들이 그럼 엄청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친구들이만 그런 거 하면 아닐까? 해결이 안 될 이거를 다시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족보를 막 써놓은 거야. 어디 벽 한쪽에 그려놓거나. 그 범죄 현장에서 이렇게 어, 형사들에게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해놓고. 근데 20년 치면은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진짜. 너무 많으니까. 방안 전체를 해야 될 것 같아. 형 아까 뭐 했죠? 다시 보기. 다시 보기. 다시 보기? 그러니까 소설이잖아. 이분은 지금 원작자 소설을 쓰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는 거지. 원작을 다시 보는 게 아니고 본인도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거야. 어. 이거밖에 없겠는데? 어때요, 장기하 씨? 아니면 다시 보기가 다시 이 드라마를 본. 근데 나한테 꽂혔어 안 꽂혔어 이거에. 안 꽂혔으면 좋겠는데. 어때?
제가 안 꽂혔기 때문에 그걸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정답 감별할 때 역으로 가는 게 나을 것 하면 돼? 같아요. 근데 정답 마음이 냄새는 와닿지 않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답 냄새는 안 나는구나. 저는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이 판명이 났으니까 제 냄새는 좀 따로. 아니면 이건 어때요? 20년 동안 이게 너무나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뭐 되게 많은 곳에서 블로그로 이거를 정리해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감상평이나 검색을 해본다. 검색. 리뷰 검색. 리뷰나 댓글 검색을 해본다. 근데 그분이 잘못 써놨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열성 팬들이 완전 찐 팬들. 본인보다 더 아 리스트업을 해놔. 그럴 때가 이분들은 있잖아. 정확하다 이런 그렇지. 거지. 이건 어때? 안 와? 안 오면 해보려고. 애매하게 오니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긴장인가 하니까. 아니야 해볼 수 없어. 한 번밖에 없어. 기회가 한 번이니까. 나는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냥 누군가 돈을 주고 외우고 있어 한 사람이. 외우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직업으로 강성범 같은 직업으로. 친구가 수다맨이요? 아, 나 진짜. 누군가 하나가 자 26화를 얘기해볼게요. 이게 방대한 스토리 때문에 막힐 때잖아. 막히는데 그거를 리뷰 보고 이러면 더 헷갈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혔단 말이야. 그러면 얘한테 항상 전화를 하는 거지. 스크랩터처럼. 그렇지. 누구 하나 팬과 이런 관계가 아니고 돈 주고 그냥 고용해서. 그냥 아, 저는 오히려 팬일 것 같아. 그러니까 팬 중에 완전 신뢰하는 팬이 몇 명이 있어.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소수로 추려져 있어서 야 그거 어떻게 됐었던 거냐 물어보면은 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얘기에 확신이 그렇지. 확 들어. 나도 마찬가지야. 확신이 와. 내 얘기에 확신이. 이게 이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피해가시라고.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오답 길라잡이야. 오답 길라잡이. 오다킬라. 나만 걸러내시라고. 피해가세요. 걸러내주는 작업.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그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한 번 더는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건 어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지금쯤 이제 한 문제 가져가실 때 됐어. 그래. 이제 곧 끝나. 사람이라면 몇 문제를 맞춘 거야. 왜냐면 이렇게 이적하고 되면 너무 비교가 돼 지금. 종민이 형 이후로 없었잖아요. 그치. 아 저 한 개도 못 맞췄어요? 김종민 있어. 김종민. 왠지 맞춘 것 같지? 자 가보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찐팬에게 야 잠깐만. 왜? 찐팬 말고? 찐팬 빼고. 아, 찐팬 해야 빼고? 되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본다. 아, 이러면 또 답이 아니지 않아 너무. 찐팬 가 그래. 알았어. 찐팬에게 물어본다.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라고 하겠습니다. 면 장기야 면 살려주려고. 처음이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라고 하겠습니다 뭐야? 뭔데? 자신의 팬클럽 회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 아 그럼 뭐 일하고 하. 이건 뭐 이라고가 아니고 저거. 이거는 맞는 거지. 아 회장자 안 들어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맞출 때가 됐어. 내가 정식으로 사과하네. 갑자기 일을. 아유. 맞아. 1996년부터 원작 소설을 연재 중인 조지 마틴은 연재 속도가 워낙 느려 드라마 왕자의 게임이 먼저 막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방대한 가문의 이야기에 헷갈릴 때면 스웨덴에 사는 자신의 팬사이트 창립자 엘리오 린다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가문의 개가 누구지?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소설과 관련된 자료집을 출판할 정도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 부부는 드라마의 컨설턴트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성덕이죠 성덕. 그러네. 아 책도 냈잖아요. 그 네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산문집인데 상관없는 거 아닌가?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죠. 근데 누가 우리 기아 씨 인생에 뭐 자꾸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하나 봐요. 관심을 많이 아니 주는. 참견이야 참견하는 사람들이야 뭐 많이 있죠. 아 근데 남의 참견이 상관없다보다도 그냥 스스로 좀 쓸데없는 거 신경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별 의미 없이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그럼 기아 씨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가장 쓸데없는 거 신경 쓰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부러움이죠. 뭐. SNS가 아 맞아. SNS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다 보니까 솔직히 그 전 같았으면은 신경도 안 썼을 그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쁜 거? 이 사람은 만날 일도 없는데. 맞아. 맞아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부러워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거든. 계속 그러다 보면. 근데 그 부러워하는 게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요새는 거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과하게 집착해서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SNS 안 하세요 그러면? 하죠. 하죠. 예. 아니 이게 그럼 나처럼 SNS 하지 마. 안 하세요? 나안 해. 좋습니다. 편한 거를. 아니 좀만 찔러보면 바로 나와. 허점이 왜 이렇게 많아? SNS 안 하는 당최 앞뒤가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우리 쪽으로 와. 우리 쪽으로 SNS 하지 마. 안 했으면 멋있지. 그지? 안 했으면 사실 근데 멋있는 딱 건데. 이런 오늘 얘기한 거나 이런 거 보면 SNS도 안 하고 진짜. 약간 세상과 좀 할 거 다 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거기다 얘기하고. 아 그래서 자꾸 그런 노래들을 만드나 보다. 나한테 하는 메시지로. 그럼요. 스스로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너무. 상관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게 이 철학자. 창작의 원동력이네. 철학자 이렇게 같아. 하니까 또 인간적인 자기한테 할 얘기가 많은 거. 그럼 또 경험을 해보니까 아시겠지 그거를. 아, 근데 너무 웃겨. 마흔을 정면으로 맞이하겠어 하고 흰머리 염색하고.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SNS. 요즘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모든 네. 것들이 SNS 열심히 하고. 좋아요에 집착하고 그러시죠? 좋아요. 집착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몇 개인가? 야, 지난번보다 적은데도 이유가 뭐지? 막 이런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러고서 결론은 상관하지 마.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고. 소리 맞네. 그러면서 가사가 나오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방송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에미상에 한국 할머니들이 후보로 올라 화제입니다. 평균 나이 70인 4명의 할머니는 얌전 공주, 꽃샘, 부자 입술, 빅맘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고 인생을 살면서 느낀 회한과 어린 시절 추억과 아픔을 들려주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계인을 사로잡은 할머니들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이거 그거였나? 이거 요즘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최근일 거예요. 나 기사 본 거 같은데. 한국 할머니네요. 할머니들이니까 근데 에미상 후보에 올랐으면 우리가 알지 않겠어? 왜 모르지? 아니, 이게 아마 다큐멘터리 부분이어서 우리가 모르나? 노래였던 것 같아. 랩 아니야 랩? 뭐 래퍼?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쿠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입술 콧소리 이게 AKA. 랩하는 AKA 왜 이렇게 그렇게 자기네 닉네임으로 부르잖아요. 힙합 하시는 빅맘 분들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 딱 얘기에 그래서 맞춰진다. 입술, 꽃술 이게 그래. 본인들의 닉네임이. 나도 그렇게 들어본 것 같아. 누나 어디선가. 그러면 이게 그래서 랩에 도전하신 거였던 것 같아. 우와. 맞춤형이네. 맞춤형이네. 쿠키 번터. 야, 우리의 출이 어땠어? 와, 안 돼, 와 안 와. 왔었어요. 아이고. 너무 안 되는데. 그래도 왔어요. 아니 근데 끝에는 맞을 수도 있어. 한번 하나 맞췄잖아요. 맞췄어. 쿠키 본타기. 그래서 가사를 직접 다 쓰신 걸로 알고 있어. 본인들의 얘기를. 그래. 궁금하다. 이거 랩으로 한번 읊조려봐 우리 답을 한번. 답을요? 쿠키 본타이니까. 너 옛날에 무도할 때 나 시켰잖아. 뭐를. 프리스타일로 랩해보라고 나한테.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짤이 유명해졌잖아요. 다 네가 날 키웠지. 훈훈하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그래, 됐다. 쿠키 본타이 키웠지. 자 정답은 네, 할머니들의 도전은 래퍼입니다. 정답